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쌤입니다. 로우텔러고요. 네. 왜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지 모르겠네요. 추석 이후 첫 방송인가요? 저희가?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저도 네. 굉장히 바쁜 추석을 보내고 네. 다시 방송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지금 구독자가 갈수록 유튜브 터졌어요. 그럼 터진 건가요? 저희한테는 터진 거예요. 그렇죠. 최근 2주간 몇 명 늘었죠? 저희가 한 50명, 아, 50명 정말 많이 늘었네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저희한테는. 거의 지금 뭐 20-30%가 저희 총 구독자의 20-30%가 2주 만에 는 거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슬프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과적으로 얘기하지 마요. 아니죠. 이번 기회를 또 탄력 받아가지고 네. 또 더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번 방송은 저번 주에는 제가 우리나라 웹툰 어글리 피플즈라는 웹툰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일본 만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정통 요리 만화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미스터 초밥왕 들고 왔고요. 왜 웃으시죠?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이 작품을 안 보셨다고요? 차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권인가 본 적은 있는 그래요? 것 같은데 그때 잠깐만. 네네네. 어쨌든 본 적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조금 애매했다. 애매한 게 아니라 내 취향은 아니었다. 아 취향은 아니었다. 원래 요리 만화를 안 좋아하시나요? 저 안 좋아해요. 그럼 좀 그럴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요리 만화의 핵심은 네, 그 먹는 것과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리액션이 부담스럽다면은 사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리하시는 분들과 요리를 이렇게 미각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보면 네. 뭘 모르는 사람이죠. 뭐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다 잘 먹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뭐 그렇다. 나랑은 좀 안 맞았다. 제가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누군가가 비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한테 식사를 대접해준다라고 하면은 전 초밥을 고를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약간 이런 저의 성향이 약간 여기서부터 이 만화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초밥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만약에 누가 무제한으로 뭔가 먹고 싶은 걸 골라라. 네. 저는 스테이크에 와인을 마시겠습니다. 저는 초밥입니다. 저는 초밥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작품이고요. 그 작가분의 이름은 이게 몇 년도 만화예요? 이게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부가 연재됐고요. 그 이후에 또 미스터 초밥왕 약간 세계편 해가지고 또 나온 게 있는데 네. 저도 그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1991년부터 97년까지는 1부예요. 1부. 약간 이거는 지역대회편, 도쿄 지역대회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재된 거는 전국대회편. 저는 이 두 가지는 다 봤습니다. 네. 전국대회. 네. 일본 만화는 전국대회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야구도 그렇고 뭔가 약간 1등을 뽑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네네. 없잖아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대부분의 뭐 만화 주제가 약간 좀 그런 승부, 경쟁, 그렇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뭔가 우정과 주인공의 성장. 그렇죠. 이게 일본 만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작가분은 데리사와 다이스케라는 분이시고요. 데리야끼? 데리사와. 오케이. 그래서 이분은 1959년생이시고요. 네. 주로 요리 만화를 그리신 분입니다. 주로 이분께서는 요리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시고요. 네. 허영만 작가, 그 식객과 타짜 그리셨던 그분과 약간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허영만 작가께서도 사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신 거는 타짜보다는 식객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네. 근데 타짜랜다. 식객은 스토리 작가가 따로 없어요? 네, 허영만 작가께서 직접 다 그 관련된 음식을 취재하시고 그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는 허영만 작가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 데리사와 다이스케 작가가 있다. 네. 약간 요리 만화 중에 거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작가가 허영만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좀 신분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도 그러니까 원래 초밥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초밥집을 다 다니시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조사를 되게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린 작품이 이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일본 요리 만화라고 생각해요. 그거 저는. 맞죠. 네, 가장 뭐 일본 만화 중에서는 요리 만화 중에서는 유명한 작품인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최초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최초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히트를 친 요리 만화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로우 타일러님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뭔가 지금 보면은 오글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특히 리액션,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리액션이라든지 좀 그 조리 방법이 좀 판타지스럽게 나가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만화를 봤을 때 이 연재됐을 당시에 봤던 것 같거든요. 한 97년부터 2000년 사이. 네. 이 당시에 봤을 때는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좀 약간 근데 이 만화를 보면은 진짜 초밥이 먹고 싶어져요. 약간 그건 있습니다, 분명히. 게다가 이 만화가 연재됐었던 그 2000년대 전후에서는 초밥이 흔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초밥이 흔한 음식이 아니었고 저는 게다가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좀 횟집은 많았지만 그렇죠. 초밥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초밥에 대한 동경을 키워준 만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쇼타라는 소년이고요. 이 소년이 일본 최고의 초밥 요리사를 향해 달려가는 길, 일종의 성장형 만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에 오타루라는 도시가 있어요. 홋카이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삿포로인데 네. 한 3-4번째로 큰 오타루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원초밥이라는 초밥집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오타루라는 도시에 초밥집 대형 체인이 들어온 거예요. 대형 체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적대적으로 동네 초밥집들을 다 인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목상권 네네, 골목상권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초밥집 이름이 사사초밥입니다. 사사초밥이 뭐 1호점부터 뭐 10호점, 뭐 20호점 이렇게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신의 가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스토리인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사사초밥이 계속 회방을 놓습니다. 그 가게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던 도중에 이제 아버지가 고생을 하니까 쇼타도 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쯤에 나도 초밥 요리사가 돼서 아버지를 돕겠다라고 하면서 도쿄로 이제 동경으로 쉽게 말해서 기술을 배우러 떠난 거죠. 유명한 초밥집에. 왜 아버지 실력이 안 돼요? 아니요. 이제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이제 본인이 배워가지고 네. 혼자서 가게를 꾸려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도쿄의 그 이제 봉초밥인데 그 초밥집이 거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가게고 뭔가 처음부터 완전 기초부터 배우기 좋은 초밥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초밥집에서 견습생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다못해 뭐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네. 밥 짓기, 뭐 생선 손질하기 그런 거에서 이제 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초밥을 쥐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배경 처음의 시작은 홋카이도였지만 이제 주된 이야기는 다 도쿄 지역에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밥집에서 수련을 하지만 뭐 이야기의 한 50% 이상은 초밥 요리사 경연 대회. 그 경연 대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부는 도쿄 대회고 2부는 전국 대회라고 했잖아요. 네. 이 초밥 요리사 신인 초밥 요리사 경연 대회에 나와서 쇼타가 이제 뭐 이겨나가는 그런. 근데 이 뻔한 스토리를 약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은 굉장히 좀 식재료. 초밥은 굉장히 재료가 많잖아요. 위에 그 밥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이. 그렇죠. 약간 거기에 하나하나 포인트를 주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어를 다룬다든지, 뭐 전갱이를 다룬다든지, 혹은 뭐 참치, 와사비. 뭐 나중 가면은 뭐 캘리포니아 롤 해가지고 아보카도 들어간 그 약간 미국에서 만들어진 네. 그런 김밥류 있잖아요. 네. 그거나 뭐 장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재료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경연 대회에 나갔을 때 심사위원의 리액션이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만화적인 거니까. 네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런 리액션을 보면은 아니 저 초밥이 저렇게 맛있나? 궁금해져요. 그래서 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봤었는데 정말 저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걸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복면가왕 리액션이구나. 저렇게 깜짝 놀란 건가? 그거에 한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상도 못한 정책. 네. 오케이. 네. 물론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어떤 부분도 나오냐면은 바늘로 생선을 마취를 시켜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바늘을 빼면은 마취가 풀려가지고 네. 도마 위에서 펄떡펄떡 생선이 뛰어다닙니다.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쇼타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그 요리사의 약간 비기인데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니요, 근데 고등어를 마취를 시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바늘로요? 바늘로는 모르겠고 네네네. 마취약을 놓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고등어가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당에다 가지고 와서 수족관에 넣으려면 마취를 해서 가지고 온다는 말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전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음. 어쨌든 뭐 그렇다고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침을 놓듯이 생선한테 침을 놓거든요. 혀를 맞춘다 이거예요? 네네네. 오케이. 구체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절대 미각을 가진 요리사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소금이 몇 톨 들어간다도 판단을 해요. 소금이 이 초밥을 만들었는데 한 톨이 들어갔나 두 톨이 들어갔나 그것까지 판단을 합니다. 네, 음식에 있어서 이렇게 미각이 뛰어나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무슨 약을 먹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 제가 이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를 읽었는데 네.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억지스러워진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쇼타의 성장을 다뤄야 되잖아요. 네. 쇼타의 능력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참치. 그래서 일본에서는 참치 초밥을 되게 고급 초밥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최고의 참치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생선살을 손으로 더듬습니다. 네. 죽은 생선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손질된 참치살을 이렇게 더듬은 다음에 그 촉각으로 생선의 가장 맛있는 부위를 찾아냅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내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좀 죽은 참치를 더듬어서 네. 손으로 네. 이게 맛있나? 네. 맛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박을 만져보고 그렇죠. 이게 맛이 있나? 그렇죠. 맛이 없나? 그 수박 중에서도 가장 단 부위를 찾아내는 거죠. 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정말 그 전국대 마지막 권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걸 읽었을 때가 저도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완결까지 정주행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재밌게는 봤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인기 굉장히 진짜 많았어요. 네네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재미있었고 정말 초밥이 맛있게 느껴져요.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만화에서 이렇게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만화라는 매체 자체가 요즘 웹툰과는 다르게 칼라도 아니고 흑백으로만 그려지고 그렇다고 뭐 2차원에서 그려지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그건 들거든요. 전혀 쉽지 않은 일 확실하죠. 네네. 근데 제가 뭐 어려서 그랬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굉장히 좀 대단한 요리 만화가 아닌가. 제가 보진 않았지만 네네. 감히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분명히 조사한 부분을 만화 속에 잘 녹여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보면 네. 그 초밥에 대한 정보는 네. 꽤 고급 정보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여담이지만 아까 그 만화의 시작이 홋카이도의 오타루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타루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작년에 오타루에 가면 실제로 초밥거리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밥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오타루가. 그래서 그곳에서 초밥을 한 끼를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얼마예요? 제가 점심으로 먹었는데 그 당시에 5,000엔 한 5만 원 정도 주고 먹었던 것 같아요. 싸진 않은 가격이죠. 몇 개 나와요?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쥐어주거든요. 요리사가 직접 코스식으로 해가지고 오마카세라고 하는. 그래서 한 뭐 10대 피스 나온 것 같아요. 배는 굉장히 불렀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뭔가 작가가 약간 그런 초밥집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만화적인 측면이 있어야지 이런 뭐랄까 재미없는 정보들이. 그렇죠. 안 그러면은 만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게 만화적인 측면을 좀 사용한 거를 이제 어렸을 때 봤느냐, 나이를 먹어서 봤느냐의 좀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저도 뭐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굉장히 초밥이 맛있어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어렸을 때 초밥을 실제로 먹어본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거죠. 아마 그 첫 번째 기억이 결혼식 뷔페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또 횟집에 가면은 이게 초밥이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약간 수련의 과정을 거친 초밥 요리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모양만 초밥인 그렇죠. 그런 초밥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죠. 초밥 맛있죠. 네. 초밥 좋아하는데. 네. 먹고 싶네요. 얘기하니까. 저도요. 스토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 보시면서. 네. 왜냐하면 같은 스토리가 좀 반복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이 드렸듯이 경연 대회를 진행해 나가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경연 대회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회전에서는 뭐 새우가 주제고 2회전에서는 뭐 도미가 주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료만 바꿔 나가면서 경쟁을 해 나간다는 스토리는 굉장히 똑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재료에 관한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예요? 네네네. 좋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데리사와 다이스케 미스터 초밥. 네, 미스터 초밥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초밥왕 2도 있어요. 2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쇼타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무대가 전혀 바뀝니다. 어디로? 프랑스로 바뀌어요. 프랑스에서 일본 초밥을 약간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유럽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이건 좀 굉장히 나중에 나왔어요. 한 2000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보고 저도 덮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뭔가 그 특유의 일본 특유의 약간 뭐야 되나요? 그렇죠. 유럽 동경병. 네네네. 그런 게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패스했습니다. 오케이. 네, 정말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2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